당신의 사주에서 자녀운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자녀 덕분에 말년이 꽃피는 사람과 자녀 때문에 평생 눈물로 사는 사람. 그 차이는 이미 태어날 때 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자녀운은 단순히 아이를 잘 낳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로 인한 기쁨과 고통, 그리고 노년에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죠.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동양 철학이 이걸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먼저 사주에서 자녀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 월, 일시 네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나타내는 핵심 요소가 바로 식상, 즉 식신과 상관이랍니다. 여성의 경우 식상이 자녀를 직접 상징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관성, 관신이 자녀를 나타내죠. 이 두 가지가 사주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자녀복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식상이 강하고 균형 잡혀 있으면 자녀복이 넘치는 사주입니다. 반면 식상이 너무 약하거나 충이나 형이 들어오면 자녀와의 인연이 박하거나 자녀로 인한 고통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자녀운이 폭발적으로 좋은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식상이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주 원국에 식신이나 상관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특히 식신이 있고 인성이 과하지 않으면 자녀복은 거의 확정이라 보셔도 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 곁을 자주 찾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풍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자녀궁인 시주, 시주가 깨끗한 경우입니다. 시주는 자녀와 노년을 담당하는 기둥이에요. 여기에 충이나 형이 없고 좋은 신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노년에 든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말년에 자녀적 보는 삶, 정말 부러운 삶이죠?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세 번째, 자녀의 대운이 부모의 사주와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부모 사주에 자녀를 상징하는 오행이 용신과 일치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녀가 클수록 부모의 복이 함께 열리는 겁니다. 실제로 자녀가 취직하거나 결혼하는 시점에 부모의 운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운이 좋은 사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거든요. 바로 식상이 재성으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식상생재라고 하죠. 이런 사주는 자녀가 부모에게 재물복까지 가져다 줍니다. 자녀가 사업을 크게 일으키거나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집안을 빛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반대 경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녀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사주,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사주에는 이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특징은 식상이 너무 과한 경우입니다. 식상이 지나치게 강하면 자녀는 많이 낳을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부모 속을 끝없이 속이게 됩니다. 특히 상관이 일주를 직접 공격하는 구조라면 자녀와의 갈등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상이 공망에 걸린 경우입니다. 공망이란 사주에서 비어있는 자리, 즉 무효화되는 구간을 뜻합니다. 자녀를 상징하는 자리가 공망이 되면 자녀와의 인연 자체가 약해지거나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일찍 독립하거나 멀리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시주에 충이나 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녀궁이 흔들린다는 건 자녀와의 관계가 평탄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자녀가 아파서 고생하거나 자녀가 사고를 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녀가 아예 연을 끊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네 번째,
인성이 식상을 지나치게 극하는 구조입니다. 인성은 어머니, 학문, 인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인성이 너무 강해서 식상을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길을 못 펴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면서도 반발하는 이중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숨막히게 느끼는 구조죠. 이런 가정에서 자주 보이는 갈등 패턴입니다. 5번째, 자녀의 사주와 부모의 사주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주가 서로를 극하는 구조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의 운이 꺾이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는 경우가 생기죠. 씁쓸하지만 이런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원수처럼 싸우면서도 떨어지지 못하는 부모 제식 관계.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사주가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문 역술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무료 사주 앱이나 사이트에서 내 사주를 뽑아보세요. 식신이나 상관이 월주나 시주에 있는지, 공망이 걸려 있는지만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큰 방향은 거기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경상도 출신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식상이 매우 강한 사주였어요.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유독 속을 썩였습니다. 사업 실패를 반복하면서 부모에게 손을 벌렸죠. 주변에서는 모두 포기하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품었습니다. 그런데 대운이 바뀌면서 막내 아들이 뒤늦게 안정을 찾았고 지금은 이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됐다고 합니다. 사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반대로 자녀운이 폭발적이었던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부부인데요. 남편분 사주에 시주가 매우 깨끗하고 식신이 재성으로 흐르는 구조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의사가 됐고 집안 좋은 며느리까지 데려왔어요. 지금 부부는 아들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손자 손녀까지 보며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주를 보면 이런 흐름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 수와 자녀 운은 다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자녀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10명을 낳아도 모두 속을 썩이면 고생이고 하나를 낳아도 그 자녀가 효심이 깊으면 복입니다. 사주에서는 숫자보다 질을 봐야 합니다. 식상의 강약보다 식상이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대운의 흐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녀운 사주라도 나쁜 대운 시기에는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국이 약해도 자녀운을 열어주는 대운이 들어오면 뒤늦게 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주는 원국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대운과 함께 봐야 합니다. 60대, 70대 이후에 자녀 덕 보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운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주는 지도일 뿐,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겁니다. 첫째, 자녀와의 소통을 늘리세요. 자녀가 어릴 때 충분한 대화와 스킨십을 나눠야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관계를 바꾸기 훨씬 어렵거든요. 사주가 어떻든 관계는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사주도 함께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상성을 파악하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실마리가 생깁니다. 자녀가 어떤 기질인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몰라서 상처 주는 일이 줄어듭니다. 셋째, 자녀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세요. 사주에서 자녀운이 박하다는 건 자녀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모와의 인연이 좀 얇다는 뜻이에요.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 자체를 사랑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오히려 자녀가 더 가까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주는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자녀운이 좋은 사주를 타고났어도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자녀운이 박한 사주를 타고났어도 지혜롭게 노력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노력의 시작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녀운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운을 타고난 사주와 그렇지 않은 사주의 차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